안녕하세요. 강사 미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요가 해부와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1-1 파트에서는 호흡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들, 특히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신체 구조적인 특징들, 그리고 물리적인 기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다음 파트에 넘어가서는 호흡과 관련된 요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호흡과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호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신체에 존재하는 두 개의 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부분에 해당하는 흉강, 그리고 복부 부분에 해당하는 복강, 그 흉강하고 복강을 경계짓는 횡격막이라는 구조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흉강, 복강 할 때 강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속빌강, 영어로는 cavity라고 해서 어떤 비어있는 하나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흉강은 가슴 부분 공간 전체, 복강은 복부 부분의 공간 전체라고 이해해 보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 흉강하고 복강은 형태랑 모양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구조물들에 의해서 그 형태와 모양이 바뀝니다. 그 여러 가지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물풍선 형태를 떠올리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 흉강은 입을 통해서 신체 외부랑 연결이 되고, 이 입을 통해서는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호흡을 할 수도 있고, 또 음식물들을 섭취할 수도 있겠죠. 이 흉강에는 심장 그리고 폐가 있어서 특히 호흡과 함께 폐와 갈비뼈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흉강의 모양하고 용적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복강은 항문을 통해서 신체 외부와 연결이 되고 위, 간, 담낭, 비장, 췌장, 소장, 대장, 신장, 방광이라고 하는 주로 그 음식물들을 소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기관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호흡을 할 때 그 모양 자체는 변화하지만 그 면적, 용적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시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흉강하고 복강을 경계짓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호흡에서 주요 작용을 하는 주동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언제나 이 횡격막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주교재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횡격막 호흡이다, 비횡격막 호흡이다라고 그 횡격막 움직임을 기준으로 호흡을 분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횡격막이 작용하지 않는 호흡은 없기 때문이죠. 좀 전에 그 흉강하고 복강을 어떤 물풍선 모양으로 상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숫자 8 모양의 물풍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것이 흉강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복강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그 복강과 흉강을 가로지르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도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고 위아래로 꿀렁꿀렁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위아래가 모두 막혀 있다. 그러니까 입이랑 항문이 모두 닫혀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흉강이라고 하는 위쪽에 있는 물풍선을 주먹으로 쥐어서 조이게 되면 그 횡격막은 아래로 밀려나면서 아래쪽에 있는 복강에 해당하는 아래쪽에 있는 물풍선이 불룩해지게 되겠죠.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복강에 해당하는 아래쪽 물풍선을 주먹으로 꾹 쥐게 되면 횡격막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흉강에 해당하는 위쪽에 있는 물풍선이 불룩해질 겁니다. 이렇게 흉강하고 복강은 횡격막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밀접한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흉식하고 복식 호흡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강 중에서 어떤 강을 고정해 놓고 어떤 강을 이완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식 호흡은 복강을 고정해 놓고 호흡을 할 때 흉강을 이완시켜서 흉강의 변화가 일어나는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강에 해당하는 아래쪽 물풍선을 손으로 감싸줘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해놓고 그 물풍선 위쪽에서 물을 더 부었다고 생각하면 아래쪽 물풍선은 부풀지 못하니까 위쪽 물풍선이 부풀게 되겠죠. 이걸 흉식 호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복식 호흡은 이 위쪽에 있는 물풍선을 손으로 감싸줘서 고정을 해놓고 위쪽에서 물을 부으면 이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복부에 해당하는 아래쪽 물풍선이 부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 횡격막은 모두 작용을 하게 되는데 흉식 호흡에서는 흉곽의 크기가 커질 수 있도록 흉곽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복식 호흡에서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흉곽, 복강, 그리고 그것을 경계짓는 횡격막이 존재를 하고 이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호흡에 있어서 이 흉곽하고 복강, 횡격막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 흉곽과 복강은 서로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 크게 보면 우리 신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서로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복강의 형태 변화를 주도하는 복부 근육이 존재합니다. 이 복부 근육의 유연성과 수축력이 깊은 호흡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충분히 깊게 들이마실 때 흉곽이 커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강까지 같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는 복부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겠죠. 반대로 호흡을 내뱉을 때는 흉곽도 줄어들고 횡격막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복강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복부 근육의 수축력이 조금 더 긴 숨을 내뱉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부 근육의 유연성 수축력이 깊은 호흡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흉곽하고 복강은 우리 척추뼈를 모두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곽하고 복강의 형태가 변화할 때 척추의 신전이랑 굴곡과도 관련이 있는데 숨을 마시게 되면 흉곽과 복강이 팽창하면서 척추를 신전시키는 데에 조금 더 관련이 있게 되고 반대로 호흡을 내뱉는 날숨에서는 흉곽하고 복강이 작아지고 쪼그라들면서 척추를 굴곡하는 것과 조금 더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호흡만 놓고 봤을 때는 흉곽은 형태랑 용적이 모두 변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흡을 할 때 흉곽은 그 물풍선의 모양 자체도 달라지지만 위쪽에 해당하는 물풍선 크기 자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강 같은 경우에는 폐라고 하는 그리고 갈비뼈라고 하는 이 호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기랑 구조물들이 없기 때문에 형태는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늘어난다든지 좌우 안쪽으로 커졌다 줄어들었다는 하지만 그 전체 면적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럼 복강의 용적, 전체 면적이 변화할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는 그 용적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거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호흡이 어떻게 우리 몸 안팎으로 드나드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일의 법칙은 보일이 1662년도에 정립한 법칙으로 일정한 온도에서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낮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법칙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기체의 흐름인데, 기체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기압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호흡이 어떻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흉곽은 그 면적과 모양이 모두 변화하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요. 그래서 숨을 마시게 될 때는 용적도 커지고 모양도 커지고 용적도 커지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게 바로 바깥사이근이라는 근육입니다. 바깥사이근은 외늑간근이라고도 하는데 갈비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갈비뼈가 앞쪽, 위쪽으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슴우리, 그러니까 흉곽의 용적 자체가 커지게 되겠죠. 흉곽의 부피가 커지니까 이 흉곽 내부에 있는 공기압은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낮아지게 될 거고, 기체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외부로부터 공기압이 낮아진 신체 내부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들숨이라고 하고, 날숨은 반대로 갈비뼈, 그러니까 흉곽이 수축하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근육이 속갈비사이근이에요. 내늑간근이라고도 하고, 이 외늑간근, 내늑간근은 모두 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붙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늑간근이 수축하게 되면 갈비뼈는 안쪽으로 당겨지고 아래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흉곽의 용적이 작아지고, 용적이 작아졌으니까 공기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높아진 공기압에 의해서 공기는 신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흉곽의 용적이 변화하면서 공기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 공기압 차이에 의해서 호흡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을 들숨, 날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외늑간근이랑 내늑간근이 수축을 하면서 갈비뼈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끌어내렸다가 하면서 흉곽의 용적을 크게 키웠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늑간근, 내늑간근은 모두 갈비뼈 사이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비뼈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각각의 갈비뼈 사이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늑간근을 먼저 살펴보면 기시점은 각 갈비뼈의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입니다. 그리고 정지점은 각 갈비뼈, 예를 들면 1번 갈비뼈였다고 하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2번 갈비뼈, 3번 갈비뼈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로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이 수축한다라고 했을 때는 근육이 정지점에서부터 기시점으로 당겨져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갈비사이근, 외늑간근 같은 경우에는 수축을 하게 되면 정지점인 그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로부터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갈비뼈 쪽으로 수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갈비뼈 전체를 앞쪽,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주행 방향은 그러니까 아래쪽 갈비뼈에서부터 위쪽 갈비뼈 쪽으로 수축을 할 때 주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근육의 결은 내 신체 바깥쪽,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팔 쪽에서부터 내 신체 안쪽, 그러니까 척추 쪽으로 모여져서 V자를 그린다. 근육의 결은 V자를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갈비사이근, 내늑간근도 역시 갈비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데, 외늑간근하고는 기시정지랑 근육의 결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늑간근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시점이 아래 갈비뼈에서부터
정지점은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갈비뼈가 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정지에서 기시로 주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위쪽에 있는 갈비뼈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서 흉곽의 용적을 작게 만들겠죠. 근육의 결 역시도 반대인데 이렇게 반대 모양으로 내 신체 내부 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결이 만들어져 있어서 산 모양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흉곽의 용적을 키웠다가 줄여들였다가 하게 만드는 두 가지 근육들을 살펴봤어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강은 호흡에 관련해서는 모양은 변하지만 그 용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호흡에 있어서 그 복강의 모양을 조금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근육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다른 기능 해부학 자료나 영상이 다루는 것처럼 되게 깊이 있게 해부학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요가 아나토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횡근이에요. 배가로근이라고도 하는 이 근육은 우리 몸통 복부를 코르셋처럼 두르고 있는 근육입니다. 기시와 정지는 나와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코르셋처럼 우리 복강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고 여러 가지 복부 근육 중에서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복부 압력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근육입니다. 두 번째는 복직근이에요. 복직근 우리 흔히 식스팩이라고 얘기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근육입니다. 기시 정지는 역시 나와 있는 거 살펴보시면 되시고 이 근육은 수축할 때 체간의 전굴,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숙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에요. 그리고 내복사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배속비근이라고도 하는데 이 근육은 외복사근, 외복사근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내 몸을 측굴시키거나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내복사근하고 짝을 이루는 외복사근이라는 배 바깥 비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역시 체간의 측굴 회전 같이 작동하게 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근육들이 크게 복부를 구성하는 근육으로서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복강의 그 모양을 바꾸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흉강하고 복강을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호흡과 관련돼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의 근육은 호흡을 보조하는 근육입니다. 흉쇄유돌근, 목비근이라고도 하는 이 근육은 흉골병이랑 쇄골의 안쪽에서부터 시작돼서 귓바퀴 뒤쪽에 있는 유양돌기로 이어지는 근육이에요. 목을 좌우로 이렇게 돌리실 때 삐쭉삐쭉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그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호흡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역시 쇄골이랑 여기 흉골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들어 올려서 흉강을 조금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아주 호흡에 주요적인 작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갑자기 헐떡헐떡 쉴 때 특히나 활성화되기 쉬운 근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흡의 물리적 기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신체 내부에 흉곽과 복강 그리고 그것을 경계짓는 횡격막이라는 구조물이 있고 흉곽의 면적이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공기압의 차를 만들고 외부랑 차이가 나는 그 공기압 차에 의해서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점 그리고 흉곽과 횡격막 복강은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 이 흉곽 복강은 우리 척추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점은 호흡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결국에는 우리 신체 전반에 대해서 그 연결성을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흉식호흡,
복식호흡과 같은 경우에도 흉곽과 복강을 모두 다 함께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흉식호흡을 할 때 흉곽만 넓혔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고 복강을 고정해 놓는 힘이 함께 필요하다는 거. 또 복식호흡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복부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아니고 흉곽을 함께 고정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실제 선생님들 티칭 하실 때 호흡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호흡을 인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어색해지고 조금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수업의 초반에 자연스러운 내 호흡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내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떤지 바라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호흡 명상을 시작했을 때 호흡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호흡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순간순간마다의 호흡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론을 아주 면밀하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흉곽과 복강의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도 함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티칭을 하실 때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적용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실제 내 호흡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호흡에 관련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물리적인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2 챕터로 해서 호흡과 관련된 요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